안녕하세요. 오가메디 권동엽입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저희 회사 로고가 여기 맨 밑에 있는데 저게 수술용 실이에요. 수술용 실과 인간의 생명을 서로 이어서 무한대로 발전시켰다는 의지로 로고를 만들었는데 창업 기업들이 의외로 로고를 만드는 데가 많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보면서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생체 적합성 소재 개발에 대한 아이템입니다. 저희 회사는 원래 이렇게 생체 모사를 해서 저는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죠. 흉부외과에서 저희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면서 저희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면서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제품이 인공혈관도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인공혈관들이 문제가 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생체 적합성 신소재로 인공혈관 아이템을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혈관 혈관 질환은 세계 사망 원인 1위 질환입니다. 그런데 인공혈관 수술 환자가 5년 생존율이 위암이나 대장암보다 낮아요. 왜 그러냐면 혈전 침착이라는 부작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체 적합성 신소재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스텐트나 카테터는 물론이고요. 그러한 기능적인 특성을 가지고 인공혈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소재는 키스트에서 저희가 기술이 좀 받았고요. 그 기술과 고도화된 생체 적합성 소재 기술, 북미 지역에서도 그 기술에 실패한 자랑스러운 기술입니다. 저희의 또 정부 지원 사업으로 폐부용 시신 모델도 만들었고, 저렇게 병원 현장에서 쓰는 시뮬레이터로 만든 고도화된 3D 프린팅 인체 제작 기술, 3D 프린팅 잉크화 기술이 융합돼서 이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거 동영상 한번 마우스로. 볼륨은 안 터지죠? 저게 심장 수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뮬레이터는 한 번 더.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는 저희가 제작한 거고요. 근데 저희가 우윳빛깔 나는 제품이 현재 쓰고 있는 인공혈관인데 잘 아시는 고어텍스로 유명한 고어사 제품입니다. 저렇게 가슴을 열어놓고 혈관을 자르고 맞추고 자르고 맞추고 계속 반복합니다. 저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3D 프린팅으로 해본다는 기술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저런 과정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정을 단순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수술실에서의 공정이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개발하게 되면 인공혈관뿐만 아니라 스텐트, 그다음에 카테터, 여러 가지 제품에 적용할 수 있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인공혈관은 5년 생존율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다음에 인공혈관 수술 환자의 거의 70% 정도가 자기 혈관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 인공혈관은 인류가 살아있는 한 계속 사용되어지는 제품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3D 프린팅 제작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정밀성도 대단히 높아지고요. 또 조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술 시간도 현저히 저하돼서 더 많은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길어진 수술 시간으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을
현저히 줄어들 수가 있겠죠. 우리 인공혈관 제품이 이렇게 글로벌 회사들, 듀폰 아니면 뭐 고호사 이런 데서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어려운 기술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혈관 질환이 사망 원인으로는 가장 높은 질환이고 5년 생존율은 오히려 낮다. 그리고 식생활 문제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에서도 연간 10% 이상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재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혈전 침착으로 인해서 5년 생존율이 짧은데요. 먼저 소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키스트에서 개발한 소재는 북미에서도 이 혈전 침착을 하지 않게 하는 기술이 너무 어려워서 실패한 기술을 키스트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재를 기술 이전 받은 것도 그렇고 지금 홍릉 특구가 또 새로 시작됐죠. 그래서 저희와 손을 잡고 이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동물 임상을 해서 논문을 발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상당히 대조군에 비해서 소재 표면에 혈전이 현저히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성능 실험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의 특징은 뭐 이런 거고요. 이거는 뭐 시간이 너무 짧아서 설명드리긴 그렇고요. 이렇게 키스트에서는 소재 원천 기술이 있고 저희는 인체 제작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융합이 돼서 제품을 만들면 혈전 침착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저희가 그럼 혈전 침착을 개선하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3D 프린팅으로 개선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맨 왼편에 빨간색 박스와 동그라미를 해놓은 부분이 보이죠? 저렇게. 그다음에 오른쪽에 네 가지 분지로 되어 있는 인공혈관이 있잖아요. 저게 서로 이렇게 실로 결합해 놓은 거예요. 실로 결합하면 거기가 울퉁불퉁하잖아요. 뭐 실로 결합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의문점도 반문도 하실 수 있어요. 왜 수술하죠? 5년 생존율이 위암이나 대장암보다 짧은데 바로 죽으니까요.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인 5년 생존율 혈전 침착 개선하는 게 3D 프린팅을 하면 오른편에서 보신 것처럼 수술실로 연결한 부위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인공혈관이라든지 생체 적합성 소재 개발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국내 회사들이 의료 3D 프린팅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맨 상위에 보시는 TNR 바이오팹은 코스닥 상장도 했고 코스닥 상장 전에 175억이라는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대단한 회사입니다. 애니메이드 솔루션은 대통령상도 받고 굉장히 유명한 아산병원의 스핀오프 기업입니다. CG바이오는 아마 대웅제약의 자회사를 알고 있는데요. 국내 회사들은 신소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당시에 투자받을 당시에는 의료용 3D 프린팅이라는 분야만으로도 또한 기존 소재의 생체 적합도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죠. 만 가지고도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충분히 일으켰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소재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 그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오른편에 보면 많은 회사들이 외국에서 인공혈관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판되고 있는 인공혈관들이 아마 3D 프린팅으로는 제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혈전 침착의 주요 원인을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술은 충분히 가치가 있고 또 생체 적합성 소재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로 나타날 겁니다. 자, 이걸 보세요. 이게 2020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정기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발췌해 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상당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국말로 하면 의료용 3D 프린팅 고분자 복합 소재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인공혈관 아이템이 의료용 3D 프린팅 고분자 복합 소재입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이 기술 클러스터를 4,535개를 대상으로 딥러닝을 모델을 돌려봤는데 그중에 100개를 뽑아봤대요. 그리고 100개는 2.2%에 해당하거든요. 이 기술은 향후 7년 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99.99%입니다. 매년 수많은 창업 기업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매년 투자 유망한 아이템들이 계속 변화되고 있지만 이런 키스티 발표 자료와 같이 많은 기술들이 빠르면 2, 3년 내로 상위 기술에 의해서 없어지는 기술입니다. 저희 기술은 이 방식에 의하면 향후 7년 후에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만한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고 이 분야만큼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발맞춰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생체 소재를 많이 하고 있죠.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간을 조직으로 만들었다고 발표해서 유명해졌던 오가노버라는 회사를 제가 얼바인에 가봤습니다. 그 회사가 그 이후로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아마 못할 겁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기술이지만 생체 소재를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회사도 키스트와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홍릉 특구에서 더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병원과 더 많은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입니다. 저희 회사의 기반 기술은 작년에 또 유망했던 오가노이드 그런 제품도 더욱더 실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 기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저희 회사는 동물 실험을 앞두고 있고요. 이거 전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FDA 승인을 추진할 거고요. 또 소재를 계속 확장해 나갈 겁니다. 인공혈관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일 상당히 상위단을 만들었는데 그 인공혈관 제품 저희가 전임상 할 거고요. 이번에 투자가 SI 투자가 5억이 들어올 거고 한 10억을 받을 예정이고요. 앞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FDA 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자, 앞으로 저희는 2030년에 인공혈관 제품으로 매출 모델을 한 4천억 정도 잡아봤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유기적입니다. 인공혈관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또 다른 생체 적합성 제품으로 이 목표를 저희는 무사히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동엽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 패널 분들의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고 온라인 분들의 질문은 다른 심사 패널 분께서 질문을 보시고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생체 적합성 아까 신규 물질에 대한 장점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장점도 있는 반면에 사실 이제 신규 물질이라는 것은 또 이제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또 그만큼 리스크가 겸비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허가를 받을 때도 그만큼 더 많은 자료와 이제 증빙해야 될 것도 많고 플러스 이제 저희가 B2B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이제 M&A 기반의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 신규 물질에 대한 어떠한 좀 증빙과 좀 더 그거에 대한 또 많은 노하우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은 스킨십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순히 이제 3D 프린팅 이외에 뭔가 신규 물질 생체 적합성 물질로서의 저희가 그런 리스크는 어떻게 해치하실지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네, 생체 적합성 소재에 대한 기본적인 실험실 연구는 뭐 검증이 되었고요. 생체 적합하니까 또 그만큼 키스트에서 할 때 목표를 잡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는데 그 기술을 달성하기가 어려웠던 거지. 그 생체 적합성에 있어서는 소재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앞으로 데이터의 축적이 문제겠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점이 우려가 되실 거긴 합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뭐든지 다 처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앞으로 1, 2년 내로 그런 리스크를 다 해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홍릉특구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금 지원들도 뒷받침되고 있고요. 저희가 서울 바이오 허브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창업 보육 기관을 보지만 바이오 허브에 있어서는 바이오 허브가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GMP 시설을 하는 데서도 큰 도움을 지금 받고 있고요. 또 뭐 때가 되면 뭐 홍릉특구나 H클럽이나 바이오 허브에도 뭐 향후 GMP 공동 시설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소재는 소재대로 저희 기술은 기술대로 이미 수년간 이상의 기술이 축적된 상태입니다. 이제 둘을 이제 융합하는 게 하나의 과제인데 그 가치가 무엇이냐를 말씀드린 거예요. 현재 제품은 3D 프린팅이 없다는 점, 국내 회사들은 유사 기술을 갖고 있지만 자기 소재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동물 실험만 성공한다면 이 자체로 상당한 위치에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가노보 생체 소재로 하긴 하지만 굉장히 큰 걸림돌이 걸려 있거든요. 회사의 성장으로는 우리가 더 가시적일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지금 그 고화 소재가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까 실제로 그렇게 수술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새롭게 한 소재하고 어떤 비교 데이터가 제시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는 그리고 지금 그 이번에 병원에서 인공혈관 이거를 여러 가지 리스크를 부담하고서 바꿔야 될 네, 그런 맞습니다. 어떤 니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떤 데이터 중심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데이터는 동물 실험을 하면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체 속 합성 소재의 특징이 혈전이 붙지 않는다는 그러한 기술을 달성하려고 개발된 거거든요. 그걸 성공한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응용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혈관 만들자. 스텐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고분자이기 때문에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스텐트 같은 거를 만들려면 저희는 제가 석사 논문이 그겁니다. 고분자 재료로 얼마만큼 강도를 가질 수 있는지를 한번 해봤어요. 충분히 제 경험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이터 문제는 인공혈관으로는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하면서 그 데이터가 나올 거고요. 동물 실험 기간이 뭐 길어야 제가 보기엔 한 1년 정도 봅니다. 그 안으로 모든 데이터는 충분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거고 그 데이터는 3D 프린팅으로 했다는 그런 강점 때문에 상당히 어떤 새로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키스트에서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혈관으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고호사하고는. 근데 인공혈관은 지금 이제 동물 실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시제품도 다 만들어 봤고요. 저희도 이거 인공혈관 이런 거 보면 저희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아까 동영상 보셨잖아요. 무슨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써보면서 수촬영이라 그러죠. 꿰매 보면서 임상에서도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렇게 개발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 물성이면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피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실질적인 시험을 다 해본 겁니다. 단지 아쉬운 거는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데이터로는 아직 체계화가 안 돼 있다는 거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거는 1년 내로 아마 다 모든 데이터들이 나올 것입니다. 예, 온라인에서 더 그 질문이 하나 더 나왔는데요. 3D 프린팅을 이제 저희가 하면은 바느질 없이 연결을 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연결을 하냐라는 것이 이제 질문입니다.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요. 이거예요. 3D 프린팅으로 하게 되면 현재 제품들은 이렇게 연결하는 부위들도 다 수처링을 해야 되는데 3D 프린팅으로 만들면 여기를 연결하는 부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혈관하고 실제 혈관하고는 수처링을 해야만 되죠. 하지만 이것이 한 군데 더 있다는 거, 두 군데 더 있다는 거하고 아직은 이 제품이 안 나와서 임상적인 효과는 규명할 수 없습니다만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혈관은 굵거든요. 여기가 문제이지. 그러면 저희가 이걸 부드럽게 연결해 놨으면 굉장히 개선되는 거죠. 요 점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건 좀 뭐 발표할 수는 없어서. 네.
네. 고고서 제품도 그걸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헤파린으로 코팅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제품 소재 자체가 상당히 그런 기술이 개선되어 있는 소재죠. SMR을 해서 표면 계지 기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